이 영상 하나로 신의 존재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는 빼고 완전히 논리적으로만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 영상에서 신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만든 존재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전체를 만든 존재입니다. 한 가지씩 풀어볼 건데 스포를 하자면 어차피 두 가지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첫 번째 정의부터 얘기해볼게요. 인간의 기원을 생각해봅시다. 여기에는 거대한 두 가지 썰이 있죠.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그럼 인간은 진화했을까요? 창조됐을까요? 정답은 어쩌라고요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진화됐든 창조됐든 끝까지 가보면 별 상관이 없어요. 진화론이면 그 진화한 호모사피엔스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어떤 침팬지 같은 생물에서 시간이 지나 진화했겠죠. 그럼 그 침팬지 같은 생물은 어디서 나왔는데요? 또 어떤 동물에서 진화했겠죠. 그럼 그 동물은요? 바다에서 탄생한 박테리아가 진화했겠죠. 그럼 그 박테리아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히 발생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고등한 어떤 생물이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태초의 생명을 지구에 창조시킨 건 아닐까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리 진화론을 믿는다 해도 완전히 끝까지 가보면 결국 창조론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자,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각각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태초의 생명은 물론 우연에 의해서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 누군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주는 정말 무한할 정도로 넓으니까요. 우리 지구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 한 톨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똑똑하고 고등한 생물일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그렇게 말하는 건 오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개미는 우리와 한 공간에 있어도 우리를 인지하지 못해요. 분명 개미도 생명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만 개미는 우리를 봐도 인간이 얼마나 고등한 생물인지 알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인간이란 생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너무 압도적인 지능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미보다 작아요. 즉 너무나 고등해서 우리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겸손한 자세로 태초의 생명 또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선택지를 따져보면 1번 완전한 우연으로 인한 탄생, 2번 어떤 존재의 선한 의도로 인한 탄생, 3번 어떤 존재의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인한 탄생, 4번 어떤 존재의 의도하지 않은 탄생,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됩니다. 각각을 설명해보면 1번은 말 그대로 완전한 우연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탄생을 의도한 존재가 없고 그냥 진짜 우연인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는 마치 우주라는 넓은 강에서 자라난 이끼인 거죠. 우리도 지구에서는 절대적 존재이지만 이끼의 탄생을 의도하진 않았잖아요. 즉 우주에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탄생했다는 가능성이 1번입니다. 2번은 어떤 존재의 선한 의도로 인한 탄생으로 오늘날 우리의 종교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를 선한 의도로 창조해낸 거죠. 마치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번식시켜서 키우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물론 때로는 우리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 잘해주고 사랑하면서 키우려고 우리를 창조한 거라고 보는 거죠. 3번은 어떤 존재가 선한 의도가 아닌 의도로 우리를 창조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꼭 악한 의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험을 위해 개미들을 잡아서 투명한 통에 넣고 키우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안 좋은 예는 양식을 위해 물고기를 망해서 번식시켜 키우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상황은 정말 싫지만 실제로 이런 의도로 우리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으니까요. 겸손해집시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대단한 과학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래도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알아내봐야 뭘 얼마나 알아냈겠어요. 그럼 우리가 몇만 년 동안 살아왔던 거 뭐냐고요? 시간도 모두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몇만 년은 아주 긴 시간이겠지만 우주에는 우리보다 수억 배 더 큰 어떤 존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몇만 년은 그 존재의 수명에 비해선 별거 아닌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어떤 존재의 의도하지 않은 탄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벽지에 핀 곰팡이 같은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집을 짓는 행동은 의도해서 했지만 그 집에 곰팡이가 피게 한 건 의도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의도해서 물고기 양식장을 만들었지만 그 바닥에 물고기들의 배설물로 인한 생태계는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생태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를 다뤘는데 이 선택지는 신의 두 번째 정의인 이 세상 전체를 만든 존재로 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의 탄생에 대해 빅뱅 이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간에 빅뱅을 누가 발생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창조론에 대해 생각해볼 수밖에 없고 선택지는 또 똑같이 네 가지로 나눠지죠. 세상은 완전한 우연으로 만들어졌거나 어떤 존재의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거나 어떤 존재의 선하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졌거나 어떤 존재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냈겠죠. 자, 여기까지가 신은 있는가에 대한 논리의 끝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인류나 세상의 기원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끝이 아니라 선택지는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미지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걸 믿으시나요? 댓글에 얘기해주시고 다음 영상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